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원주택 그리고 토지 두 개의 매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매물지가 위치한 곳은 춘천시 동면 상걸리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지는 춘천 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춘천에서 속초로 가는 옛길입니다. 옛길에 느라째 터널이라고 있는데, 그 느라째 터널을 넘어오게 되면 위치하고 있는 춘천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느라째 터널이라는 산을 하나 넘어오다 보니까 이곳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토지, 골짜기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매물을 한 번의 영상에 표현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비춰봐 드리는 전원주택이 오늘 매물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대지들이 있는데, 나대지 토지를 또 파는 게 있습니다. 주택 매물 관련된 설명과 토지 관련된 설명은 따로따로 영상 제목 끝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택 관련된 면적과 금액,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면적과 금액을 따로 풀어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상세 설명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전원주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은, 자, 지금 비춰봐 드리는 아스콘 포장 도로를 따라서 지금 다 포장 공사가 끝나 있고요. 자, 이 아스콘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게 오늘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넓은 잔디 정원인데요. 자, 주택은 복층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일단 주택 내부를 보기 전에 외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경계를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자, 경계를 따라서는 하얀색 펜스 울타리가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좌측 끝에는 야외 수전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앞부분 경계를 따라서는 배수로 작업까지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은 오늘 토지의 안쪽 편에 널찍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데크를 약 넓은 부분은 한 4m 정도까지 뽑아 두신 듯 합니다. 데크 부분을 넓게 만들으셔서 위쪽에는 처마까지 비를 맞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쪽으로는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 경계를 따라서 좀 더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주택의 안쪽입니다. 안쪽 편에 보게 되면 옆쪽에 이제 시골집 몇 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지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끝쪽에 보시게 되면 LPG 통이 하나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 댁은 난방을 지금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늘 주택의 뒤쪽으로 왔는데요. 뒤쪽 편에도 잔디 정원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뒤쪽 공간도 주택 내부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문을 하나 내두셨는데, 이쪽도 세심하게 데크를 뽑으시고 위에 처마도 두르시고 해서 뒤쪽으로 나와서 측면 끝에 있는 보일러실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텃밭으로도 다용도실 문을 통해서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늘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텃밭을 비춰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원주택 사이즈에 이 정도 텃밭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텃밭의 면적만 대략 한 40평은 될 듯 한데요. 심고 싶으신 작물은 다 심으셔도 될 듯 하고요. 뒤쪽 경계를 따라서는 석축 공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잔디 정원 옆에 낮게 돌을 쌓아서 그 위에 텃밭을 배치를 했고, 그 텃밭 뒤편에는 경사면 쪽에 돌쌓기를 조금 더 높게 해서 흙이 쓸려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게끔 토목 공사를 깔끔히 해두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원주택 주변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나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택은 아스콘 도로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맨 끝부분을 전용 주차장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도 야외용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옆에 보니까 뭐 혹시 가끔 지인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신 듯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데크나 위에 이제 처마 같은 것들을 좀 여유롭게 많이 뽑아 두셔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꼭 실내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큰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잘 만들어 두신 듯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앞쪽 데크 공간 쪽으로 왔는데요. 자, 센터 쪽에 이렇게 현관문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쪽에서 보게 되면 앞정문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에 데크와 우측에 또 데크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데크 좌측 끝에서 반대쪽 끝을 비춰봐 드리고 있습니다. 데크가 넓다 보니까 좀 편하겠네요, 밖에 나와 계시기가. 자, 이제 주택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현관 입구에 중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우측에 화장실이고요. 좌측은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자, 거실 들어와서 우측 편으로 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쪽에서 거실 방향으로 비춰봐 드립니다. 반대편은 거실과 방 두 칸이 1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중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귿자로 만들어져 있고, 거실에서는 거실 창을 통해서 바깥쪽이 이렇게 아늑하게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너무 과하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좁지도 않고요. 자, 이 댁에서는 지금 거실에 침대 하나 놓고 거실 생활을 좀 주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자, 거실 뒤편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방은 제법 큽니다. 아파트 40평대 안방 사이즈 정도 돼 보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바깥쪽을 볼 수 있는 창이 두 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또 방이 하나 있는데,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신 듯 합니다. 이곳 방 사이즈도 아파트 30평대 안방 사이즈 정도는 됩니다.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1층에 있는 방 두 개 모두가 작지 않고 여유로운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의 끝에서 제가 주방 쪽을 비춰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문이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답답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픈되지도 않게 구조를 잘 뽑아 놓으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방 끝에 보시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계단을 통해서 기역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은 다락방 형태로 방이 하나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1층 공간 기준으로 했을 때 방 두 개를 합쳐 놓은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이 다락방 사이즈는 엄청 넓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곳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면 여유롭게 10명 이상은 주무실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자, 이쪽 작은 창문 쪽으로 갈수록 천장의 고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센터 쪽은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창은 3개의 방향으로 3군데의 창이 나 있습니다. 자, 이 다락방 사이즈 대략적으로도 한 15평 정도는 될 듯 합니다. 상당히 넓은 다락방이 2층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락방 난간에서 1층 쪽을 이렇게 잠시 비춰봐 드리면, 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벽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몰딩 등을 통해서 포인트를 잘 두신 듯 합니다. 자, 이곳은 2층 다락방 공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춘천시 동면 상권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매물 현장 설명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편과 전면, 그 다음에 우측편, 전체적으로 전방 쪽으로는 잔디 정원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두셨고요. 그 다음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쪽으로 빼 두셔 가지고 주택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앞쪽에 텃밭이 있고 하면 잔디하고 텃밭하고 섞이게 되면 이 텃밭이라는 게 막 풀도 나고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한 맛이 덜 할 수 있는데,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뒤쪽으로 아예 빼두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자, 전원주택 매물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는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방금 설명드린 전원주택 앞쪽으로 토지들이 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강토와 토목공사, 그 다음에 지하수 인입공사, 그 다음에 하수 관로공사까지 모든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토지고요. 오늘 매물지 지금 여러 개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좀 전에 설명드린 전원주택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단 토지의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까요? 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농지가 아니고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이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을 통한 가설 건축물을 놓는데 제약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고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크도 뽑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처마도 뽑으셔도 됩니다. 자, 기타 다른 농지에다가 농막을 놓게 되면 데크도 안 되고 자갈 포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처마를 뽑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토지는 나대지, 농지가 아닌 토지이다 보니까 데크를 뽑는 것도 문제가 없고 처마를 뽑아내는 것도 문제가 없고 자갈을 깔고 싶으면 다 까셔도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까지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토지입니다. 자, 오늘 매물지 바로 앞쪽에는 작은 실개천이 흘러가는데요. 지금 물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앞쪽에 작은 실개천을 두고 있는 그 다음에 춘천 동쪽에 거의 골짜기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비춰봐 드리는 방향은 이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이죠. 2차선 도로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나가는 방향을 비춰봐 드리고 있지만 온통 숲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골짜기에 마지막 집이 있는 곳인데, 오늘 매물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려져 있는 아주 숲속에 탁 들어와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자, 지금 오늘 토지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매물지 관련돼서 이 토지 매물에 대한 설명도 앞서 전원주택 설명드렸듯이 아래쪽 상세 설명란에 표기를 해 두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마을도로에서 내부 도로로 올라가는 방향을 비춰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 위로 이동을 해 볼게요. 직선 거리로는 약 한 3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 이곳에 좀 개울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30m 정도만 집 앞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거의 폭포수 같이 내려오는 물 아래에 물이 수심이 제법 나오는 물놀이가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지금 비가 와서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곳은 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토지 매물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개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마을도로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을도로 바로 옆에 보시면 보강토로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토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지 매물은 이런 식으로 3개의 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3개의 단으로 만들어진 넓은 땅 중에서 소형 평수로 9개 정도의 필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면적은 작게도 매입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한 단 전체를 매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상세 설명란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춘천시 동면 상걸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토지 매물에 대한 현장 설명인데요. 요약해드리면 번잡스럽지 않고 거의 산속에 들어와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토지 매물입니다. 주변에 민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들어올 때 보니까 이 골짜기 안쪽에 오늘 토지로 들어오는 과정에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오늘의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이다 보니까 농지증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함에 있어서 단속 대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을 짓기는 좀 주택수 때문에 애매하고, 농막처럼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주말 별장을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딱인 토지입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 데크 뽑으셔도 되고요, 처마를 뽑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를 포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자, 기반공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지하수 및 하수 관로 공사까지 모든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나대지 소형 토지입니다. 자, 오늘 매물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춘천시 동면 상걸리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